2번 보시면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시면 2번에 A점에서는 당연히 손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쓰면 되잖아. 손이 누르는 힘. 아, 또 뭐 있어요? 중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선이 납축되어 있으니까 위쪽으로 탄성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맞아? 또 다 넣은 게 얼마? 0. 그러니까 정제했겠죠? 예. C점은 분명히 문제에 써 있잖아요. 예. 용수철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탄성력은 더 이상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럼 중력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얘는 지금 위쪽 방향에 속력이 있어요. 예. 근데 아래쪽 방향에 힘을 받죠. 아, 속도가 점차 줄어들다 정지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겠죠. 지겹다. D는 마찬가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중력만 받겠죠. 완전 신기해. 네, 완전 신호예요. 2번 R자 힘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네.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요. 자, 처음에는 R자 힘의 방향이 당연히 탄성력이 뭐보다 크다고? 중력보다 크다고. R자의 방향이 플러스였어요. 네. 그런데 H가 되면 용수철을 벗어난다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C점에서 최대 속력을 갖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튕겨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C점이 가서 어떻게 됐다고? 속력이 R자임이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네. 탄성력은 중력은 그대로인데 탄성력이 점차 작아질 테니까 R자임이 점차 작아지겠죠? 그러다가 용수철도 힘을 안 받으면 그때는 뭐야? 아랫방향에 뭐만 받아요? 중력만 받잖아요. 그래프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근데 그래프를 또 뭘 그래요? 운동 에너지요. 네, 이게 승길이에요. 근데 이게 거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울기, 그래프를 기울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뭘 뜻할까? 면적이 뭘 뜻할까? 여기서 면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운동 에너지에다 거리를 곱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기울기는 x 변화량보다 y 변이니까 s분의 델타 2k거든요. 그게 F. 뭘까요? 힘이겠죠. 맞았다. 1이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1이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R점이에요. 기울기가. 근데 위에 기울기 R점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 값이 점차 작아지게끔. 기울기가 작아져야 R점이 작아진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를 일정하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정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면 되겠지. 왜? 기울기가 뭐니까? R자 힘이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2번은 저렇게 해결하겠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요, 똑같은 건전지에 연결했을 때 A가 더 밝았대요. 이거 가지고 누가 저항이 크다는 거 알 수 있나요? A요. 아니 B요. B. 여기선 뭐가 일정한 거예요? 똑같은 전지 연결했으니까 전압이 일정하죠. 전력식 P는 R분의 V 제곱. VI I제곱 R R분의 V제곱에서 여기서 뭘 써야 돼? 첫 번째는 써는 거 아닌가요? 뭘 써야겠죠. V가 일정하니까. 네. 그럼 A가 그만해라. 밝다라는 건 A의 저항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RA, RB 사이의 관계는 B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걸 첫 번째 주어진 조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림 나처럼 연결을 했대요. 네. 그래놓고 밝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요게 A1이고요. 요게 B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A2고요. 이거는 B2예요. A1하고 A2는 똑같은 전구예요. B1하고 B2 똑같은 거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한 방에 가지 말고 쉬운 것부터 보고 가자고요. 얘네 둘은 무슨 연결이에요? 직열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밝기를 구할 때. VI 미친놈이구나. B는 V I 제곱 안에 쓰죠. 킹것 뭐를 알아? 우리 아. 저항값을 알잖아. 근데 뭐가 일정하다고? 얘가 아니요, 일정하죠? 네. 그럼 R하고 비례하니까 여기서 누가 밝아요? B요, B1이 A1보다 밝겠네. 여기 비교해자고 여기는 뭘 써야 돼요? 뭐가 일정해? 병렬이니까 전 R이 일정하죠. R분의 V제곱 얘가 일정하니까 저 하라고 정비례 반비례니까 누가 밝아요? A가 밝겠죠. 맞아요? 네. 근데 여기 A1하고 여기 A2는 똑같은 놈이에요. 여기 B1하고 여기 B2는 똑같은 놈이라고요. 그죠? 네. A1이 밝아요? A2가 밝아요? A1 A1이 밝아요. 왜요? 그 저거는 똑같은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 근데 뭘 쓰는 게 편해요? I 제곱알이 편하겠죠? 네. 여기서 간 전류가 이거 나눠져 들어가니까 당연히 A1에 흐른 전류가 I2보다 크죠? 네. 당연히 A1이 밝다고요. A2보다. 그렇습니다. 그럼 갖다 붙이니까 B1, A1, A2, B2가 답이 되겠죠? 네 네. 맞아. 네. 1번은 저렇게 가는 거고요. 2번은 이렇게 A1이 있고요. 이렇게 B1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전류계를 이따구로 연결했죠. 이거 연결한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못한 거죠. 왜? 빵이 되잖아요. 전류계는 내부의 저항이 빵. 매우 작은 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놈하고 무슨 연결해야 된다고? 직열 직렬 연결해야 되는데 병렬 연결해봤잖아요. 네 얘는 직렬 연결했잖아. 전압계를 잘못 연결한 거예요. 뭐야? 그런데 여기가 저항이 없어요. 얘는 저항이 있고 그럼 얘가 저항 무시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B만은 전구가 안 들어와요. 둘이. 마찬가지 여기는 그만하라고 했지. 전압이 더 크니까 여기 전류 들어와 전기통이 안 통해? 통하죠. 얘는 꺼지겠네요. 그래서 B1하고 A2는 꺼진다고요. 그럼 이 A1하고 B1이 무슨 연결이라고? 직열 직렬 연결이니까 이거는 뭘 써야 돼? P를 아이스고발 I 제곱알을 써야겠죠. 그래서 저항이 큰 누가? B2가 얘가 일정하니까. B2가 누구보다? A1보다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돼요? 네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사이즈는. 자, 그래서 3번 해결했고요. 5번 가볼게요. 5번은 자, 5번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고무공이 있고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물체들이 M1이 있고요. M2가 있어요. 얘 고무공이고. 네 자, 여기 장력을 T1, 여기 장력을 T2, 여기서 떠받치는 수직 강력을 N이라고 이러고 저 세 개를 구하래. 일단 고무공부터 볼까요? 고무공이 받는 힘은 몇 개예요? 세 개요. 세 개예요. 뭐뭐뭐? 그 장력이랑 부력 장력 T1이 있고요. 중력이 있고요. 부력. 부력이 있어요.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라고? 아. 0이라고. 일단 부력부터 구해볼까요? V 뭐죠? 부력 F는 로 G V V잖아요. 네. 유체의 밀도가 얼마예요? 2요. 아 0이요. 유체의 밀도는 비중이 3이라고 나왔으니까 비중이 3이라는 얘기는 물보다 밀도가 3배 크다는 얘기죠. 물의 밀도가 1인데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거든요. 이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0.003 아니 닥쳐. 3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그램이 킬로그램으로 가면 1000분의 1이고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0의 6제곱분의 1이에요. 10의 6제곱분의 1분의 10의 세제곱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난다고? 1000이 나옵니다. 네 아, 물론 많아. 10 곱하기 부피는 얼마예요? 얘 9라고 나왔잖아요. 고무 공.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0.1의 세제곱 계산 파이를 3으로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얼마가 나온다 계산하면 잠시만요. 제가 해볼게요. 120. 네 120이 나온답니다. 쌤 근데요 0.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지름이 10cm잖아 새끼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력이 얼마? 120 빼기 장력 T1 빼기 중력은 얼마예요? 질량이 얼마짜리야? 3이요. 고무공은 질량이 3kg예요? 네. 아 고무공 말고요. 쇠고수리. 아니 고무공 얘기하라고. 쇠고수는 어딨어? 8이요. 고무공! 8이래요. 야 요게 밀도가 3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고무공의 비중은 얼마나? 2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얼마라고? 3분의 200인데 이거 120의 3분의 2면 얼마야? 80? 그래 80이라고. 은 0. T1이 얼마 나와요? 40이요. 40이 나오네요. 자 M안을 가지고 식을 써볼 거야. M안이 받는 힘은 몇 개예요? 4개. 위로 T1 3개예요. 크기 무시해야 된다니까 부력 없습니다. T1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중력 M안 G가 얼마라고? 0이라고. T1이 구했어요. 얼마? 40 빼기 T2 얘 중력 질량 얼마짜리? 3? 3이요. 30이네요. T2는 10. 10이네요. M2에 대해서 식을 쓸게요. M2요. 얘가 받는 힘 몇 개? 2개. T2 수직항력 중력 3개죠. 10 플러스 N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은 0 N은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T1, T2 N을 구했네요. 그래서 5번 해결. 냉면. 중수야 네. 반대쪽 달고 풀었지? 저 진짜 약간 정신병 있어서 그래요. 얘야 고쳐주게. 네. 맞으면 고쳐지더라고. 고쳐질 때까지 패면 돼. 네? 고칠 때까지 패면 된다고. 된다고요? 네. 6번 강물 표면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좀 어려운데요. 몇 미터에서 정답 25m. 25m에서 얘가 번지를 한대요. 60kg짜리가. 그랬더니 얘가 머리가 발랑말랑할 때까지 내려왔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얼마를 기준으로? 8m? 8m를 기준으로 여기가 뭐 한다고? 진동 반 운동한다. 진동의 중심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가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니까 여기가 평형점이에요. 잠시만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하지마. 저기가 평형점입니다. 평형점은 힘의 평형인 점이거든요. R점이 0. 그럼 뭐랑 같다?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럼 갑자기 그 시간 멈추는 구간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 읽고 얘기해 이 새끼야. 읽었는데. 8m를 지점으로 중심으로 진동 운동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 멈추겠니? 여기서 멈춘 건 여기서 멈춘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 내려서 뛰어서 8m에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8m인 지점을 중심으로 진동한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모르. 8m를 중심으로 진동한다는 게 아니까 그럼 8m를 중심으로 8m. 야, 네. 아, 야, 알겠어. 글 쳐 읽어. 글을 모르긴 개뿔이 씨. 영상에 이런 거 아우 나 씨.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하긴 나 아는 놈들이지. 자, 식스자고 중력 60 곱하기 10. 탄성력은 탄성 계속 K라고 갖고 늘어난 길이거든요. 네. 네.
용설의 길이가 L이라고 줬어요. 원래 길이가 하나도 안 늘어난 거. 네. 그러면 늘어난 길이 얼마야지? 25m? 진짜 17. 뭐? 17. 8m 맞죠? 아니 씨발 전체가 25라고. 예. 요게 L이고 늘어난 길이가 요거라고. 아. 17 마이너스 빼기. L. 예. 17 빼기 L. L이 되겠죠? 네. 아 진짜 쌍욕하게 만드네. 시계 하나 나왔고요. 시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거예요. 맨 주주야 네. 개진다. 맨 꼭대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네. 맨 바닥에 도달하면 운동. 순간 정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죠. 그런데 고무줄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죠. 갑니다. MGH 60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25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늘어난 길이 25-L의 제곱. 식 2개, 변수 2개. 시계 너무 더러운데요. 네 얼굴. 그러면 당연히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K가 아유 씨. 그래, K가 300이 나와요. 네. A 15m가 나옵니다. 저거는 식수고 나머지는 저걸 못 풀면 꺼지세요. 수학을 못하는데 뭐하다 여기 있어. 아우 씨. 그래서 K 값하고 뭐를 L 값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의 낙하 속력의 최대 위치입니다. 여러분 속력의 최대인 건 당연히 어딜까요? 맨 밑에요. 맨 밑에. 맨 밑에 정지했다고. 정신아. 잘했어? 아니 맞지 않아요? 맨 밑에서 조금 전. 아니 여기를 중심으로 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중심에선 속력이 제일 빠른 거예요. 8m 지점이 되겠고요.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쓸 거예요. 네. MGH 60 곱하기 10 곱하기 25는 네. 60 곱하기 10 곱하기 8m 높이였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K 300 곱하기 늘어난 길이 15 내기. 아니 2요 2. 2 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V 제곱. 뭐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해보니까 팔로 2가 나오면 됩니다. 네.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6번 해결. 7번 가보겠습니다. 아우. 자, 나무 도막을 수평면에 고정하고 속력 V의 탄화를 충돌시키면 2분의 1L 깊이까지 박힌답니다. 탄환의 위치는 저항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여러분 이거는 뭘 쓰면 돼요? 1 에너지 정리를 쓰면 좋아요. 1이 원래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운동 에너지가 있었지. 네. 근데 마찰력이 한 일을 뺐더니 얼마? 속어렸다고 탄환 입장에서. 자, 얼마? 2분의 1 곱하기 질량 M인 놈이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V제곱 빼기 F 곱하기 얼마만큼 가서 섰대? 2분의 1. 2분의 1에는 0. F는 나오죠? F는 얼마예요? L분의 MV 제곱이 되겠고요. 또 탐환이 나무 도막을 관통하는데 필요한 속력은 얼마냐?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분의 1 두 개 물어봤잖아. M V 1 제곱 빼기 F 곱하기 L이 0이면 되겠죠? F는 뭐? 이거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 M V 1 제곱 마이너스 L분의 M V 제곱 곱하기 L이 0이니까 V1은 몇 V가 나와요?
루트 V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관통하려면 속도가 뭐? 루트 V. 루트 2. 운동 에너지가 2배 더 커야겠지. 길이가 2배가 될 테니까. 맞아. 네. 그래서 1번을 해결했고요. 2번. 나무 도박을 수평면에 고정시킨 그대로 탄환의 속도를 얼마로? 2V로 안에서 충돌시킨대. 그러면 관통하겠대. 루트 2V로 갔을 때 관통하니까 2V면 당연히 관통했겠죠? 네. 관통하는 데 걸린 시간과 관통 후 속력이 얼마인지를 구하랍니다. 관통 후 속력부터 구해볼게요. 네.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 제곱 빼기 f 곱하기 l 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다시 제곱. 근데 우리 아까 그랬죠? 이 f 곱하기 l이 뭐였어요? 여기서 1번에서 MV 제곱. 2분의 1 m v 제곱이었죠? 네. 그럼 왼쪽 항이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2 4고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되죠? 그럼 v 다시가 얼마가 나와요? v 다시가 근데 F 곱하기 L이 네. MV 제곱 아닌가요? 뭐라고요? v 곱하기 f 곱하기 l이 MV 제곱 아니에요? 그런데 mv 제곱이었네? 고마워. mv 제곱이었네. 그럼 얼마야 v 다시가? 요거는 2분의 얼마? 이거 2냐? 그럼 v 다시가 루트 2v가 나오네요. 네. 시간 구하래거든요. 시간. 네. 이건 근데 f가 일정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주니까 등가 속도죠. 네. 그럼 평균으로 갑시다. 평균 속도를 처음 거 더하기 나중 거 2분의 루트 2 더하기 V. 처음 게 2v 나중 게 루트 2v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속도를 얼마만큼을 간 거라고? L만큼을 간 거잖아. 네. 그럼 시간 t는 이거분의 2분의 2v 플러스 루트 2v 분의 거리 L. 이게 답이겠네. 이 끝이에요. 네, 2 플러스 루트 2 분의 2 v분의 L이 답이 돼. 유리했다 이 안에. 3번은 뭐 하래요? 고정시키지 않고 속력 V안으로 충돌시켰대. 네. 한 덩어리가 됐대. 1의 속력 V안이 얼마였어요? 1의 속력 V안이 얼마였지 우리? 루트 2V였죠? 예. 그럼 루트 2V로 갔대. 한 덩어리 갔대. 이건 뭐 써야 돼? 운동량 보존 써야 돼. 네.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네. 1번, 2번은 고정시킨 거고 나무 토막을 3번은 고정시키지 않았잖아. 네. 1번, 2번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못 쓰는 이유가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 거잖아.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근데 3번은 그게 없어지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루트 2v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이 이렇게 되겠죠? 네. 곱하기 v2. 오. 그럼 v2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분의 스몰 m 루트 2 V. 스몰 m v. 저게 답이 되겠죠? 이 끝이라고요? 뭐라고? 아니에요. 자, 그래서 7번은 저렇게 해결이 되고요. 우와. 9번 어? 9번. 자,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10m 간격을 유지하며 5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자동차 A, B를 나타낸 겁니다. A, B는 터널 내부에서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요. 터널 내부로 들어가면서 등가 속도 운동을 한대요. 네. B가 터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A가 터널에 나오는 순간까지 곧 터널에 같이 있을 때 A와 B의 거리는 1초에 2m씩 증가한다. 이게 뭔 뜻이지? A가 증가속도 2다. 운동한다. 거리가
1초에 2m씩 증가하는 거니까 가속도가 상대 속도가 상대 속도가 닥쳐 2 맞죠? 2란 얘기예요. 그런데 터널 내에서 A도 빨라지고 B도 빨라지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똑같이 빨라지니까 상대 속도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터널 내에서 가속도는 A하고 B가 같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A가 들어간 다음에 B가 들어갈 때까지 몇 초 걸려요? 그다음 2초. 2초 걸리죠. 5의 속도로 10m로 가는 거니까. 근데 2초 동안에 A가 얼마만큼 빨라진 거야? 2만큼 빨라진 거야. 맞아? 네. 아니, 상대 속도가 2라며. 네. 상대 속도가 2란 얘기는 B가 들어가는 순간 속력은 5잖아. 네. 그럼 A의 속력이 얼마가 된 거냐고 7이 된 거잖아. 네. 그럼 2초 동안에 2만큼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얼마야? 1. 1이네. 아니 말도 안 돼. 그거 다 했네요. B가 들어왔을 때 이미 A가 10인 거예요. 네, 그럼 10m보다 더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야, 이 병신아 1초에 2m씩 증가했잖아. 네. 저이씨. 그래서 A가 빠져나온 후 B가 따라올 때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가속도고 A가 들어간다면 몇 초 만에? 2초 만에 B가 들어갔지? 네. 그럼 똑같이 A가 빠져나간 다음에 몇 초 만에? 2초. 2초 만에 B가 빠지겠지. 그래서 2초고요. B가 터널에 들어간 순간 A 속력은 7. 7. 가속도 아까 구했죠? 네. 1이라고. 12번 볼게요. 네. 12번은 그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물체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4개. 왜 지랄이지 저거? 자, 여기가 2kg, 여기가 4kg, 여기가 30도, 여기가 3kg, 여기는 M. 1번 문제 무슨 운동한대요? 등속도? 네, 등속도 운동합니다. 질량이 얼마인지 구하래요. V가 일정하니까 R자에 얼마예요? 0이죠. 자, 여기서 운동을 도와주는 건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예스. 운동을 방해하는 건 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맞아? 네. mg 인지. 마이너스 4 곱하기 g 곱하기 사인 30. 뭐야? 이은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얼마라고 m이? 잠시 사인 여기. 2kg이 되겠죠. 네. 2번은 2분의 1g의 가속도를 갖는데요. 네. 써봅시다. 그럼 똑같이 쓰면 돼요. mg 마이너스 4g 곱하기 사인 30. 마이너스. 이 전체 질량. 어. 2 플러스 4 플러스 4. 아유씨, 글씨도 안 써져. 2 플러스 4 더하기 3 플러스 m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 g. 네. 계산하면 m이 네. 닥쳐. 이게 얼마예요? m 마이너스 빼기 2는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m. 맞아? 네. 그럼 m은 2분의 14니까 m은 26. M은 13. 13이 되겠죠. 네. 잘못 계산했어요. 3번. 3번은 이제 어떻게 된대요?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가속도가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서 수를 빼야 되네. 4 g 사인 30 예스. 빼기 m 다시 g는 2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m 다시 곱하기 4분의 1 g. 계산해봐요. 아니 너무 어려워. m 다시가 얼마가 2 나와요? 마이너스 m 다시는 9 더하기. 잠시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걸요? 쌤 음수가 나왔어요. 얼마 나오냐고.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온대요. 와이씨. 질량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문제가 말이 안 된다는 거네. 네가 말이 안 돼.
어디가 틀렸다는 얘기죠. 네. 어디가 틀렸냐? 얘가 내려가요. 얘가 올라간대잖아요. 네. 얘로 가요. 얘로 가죠. 네.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그럼 쟤는 가속도가 없으니까 이걸 빼야 돼. 뭐야. 좀 많이 달라지지. 저게 빠져야 된다고. 이해돼요? 네. 그럼 M 다시는 5분의 1 네, 그래서 5분의 1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3번을 풀기 위해서 낸 거고요. 네. 줄에 연결돼 있어. 그런데 저 4kg짜리가 내려가더라도 저 2kg짜리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게 움직인다고 하면 질량에 음수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돼요? 네.